안녕하세요. 이번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4 왓츠뉴 신기능을 소개드릴 다오데이터 이용우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세션을 통하여 인벤터 2024에서 어떤 신기능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벤터 2024에서는 고객 요구에 기반한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번 인벤터 2024에서는 약 9개로 선별된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어떤 기능이 개선되는지 확인 후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그래픽 개선 사항과 부품 모델링 개선, 조립품 모델링 개선 사항이 있으며 표면 마무리, 3D 주석, 도면 기능에도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브 및 파이프, 아이로직,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총 9가지 파트의 개선 사항이 있으며 파트별 상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개선 사항입니다. 단면 뷰가 이제 디자인 뷰 표현에서 지속됩니다. 이전에는 컨텍스트 메뉴 명령을 사용해야 단면 뷰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니 툴바에 직접 추가되어 그래픽 창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면도 미리 보기 시 평면의 드래그 중 단면에 대한 내부 미리 보기를 제어합니다. 부품 수가 500개 이하인 경우엔 내부 표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단면을 자른 도형의 내부를 표시합니다. 부품 수가 500개보다 많은 경우엔 내부가 표시되지 않으며 미니 툴바에서 언제든지 옵션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인벤터 스튜디오에서 4096 픽셀 렌더링 출력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제한이 해제되어 최대 16K의 해상도 이미지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IBL 조명 스타일과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사용하는 워크플로우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CPU 및 GPU 레이트레이싱 모두 지원됩니다. 직교면이 있는 원근 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설정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 또는 문서 설정 내 위의 경로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립, 용접 및 동적 시뮬레이션에서 단축키 J키는 접합 배치 명령을 시작하는 바로가기 키로 기본 지정됩니다. 대체 구성 요소인 부품 또는 어셈블리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체 상태 파생 또는 단순화를 사용하여 부품 또는 어셈블리를 대체로 만들 때마다 생성된 구성 요소의 대체 상태가 부여됩니다. 가이드 튜토리얼은 사용자가 인벤터를 더 쉽게 학습하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2024 버전의 핵심은 상호 운용성, 그래픽, 패턴입니다. 뷰 설정에서 직교면이 있는 원근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직교면이 있는 원근이 추가되어 기본 디스플레이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면 뷰를 개선하여 단면 내부 미리 보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뷰를 직접 잘라낼 때 솔리드 항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 단면 뷰를 회전할 수 있으며 4분의 1 및 4분의 3 단면에서도 지원됩니다. 직접 IBL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새 스타일을 만들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사용하려는 HDR 이미지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렌더링 해상도를 16K로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모델링 개선 사항입니다. 부품 모델링 개선 기능 중 첫 번째는 판금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판금에서 면을 지정할 때 닫힌 루프 감지가 개선되어 여러 프로필이 겹쳐있는 상황에서도 스케치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표시 기능이 다음을 지원합니다. 비공평한 스케치를 사용하여 마크 스케치 기하학을 정의할 수 있으며 스케치를 비평면 면에 랩핑 또는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텍스트 및 부울 값을 사용자 정의 iProperties로 내보낼 수 있으며 새로운 단위 유형의 경도가 생겼습니다. 매개 변수 창에 추가된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창은 사용자 매개 변수에서 텍스트 및 부울 매개 변수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확장합니다. 매개 변수를 설명의 일부로 삽입하거나 사용자 지정 iProperty 탭에서 간단히 표시하는 등 다른 곳에서 매개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전 2023에서는 부품에 레이저를 새길 때 표시할 수 있는 표식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2024에서는 속성창의 동작 부분을 추가하여 이를 개선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방향에서 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표식 방법도 추가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평면에 있지 않아도 모든 면에 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식을 감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모서리 주변에 표식을 감을 수 있으며 축이나 실린더와 같은 곡면 지오메트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조립품 모델링 개선 기능입니다.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상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계상자는 모델이 포함된 공간을 둘러싸는 최소한의 박스 형태입니다. 사각형 패턴이 회전면, 원기둥 또는 원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형 패턴은 부품에 대해 증분 및 맞춤 위치 지정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컨텐츠 센터 편집기에서 나사 방향을 부품 템플릿 매개 변수에 매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정육면체는 모양은 같지만 하나는 45도 각도로 그려졌습니다. 두 개 모두 일반적인 경계 상자를 적용하면 녹색 정육면체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 설정을 사용하면 녹색 정육면체는 회전된 경계를 가지게 되어 실제로 차지하는 공간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대형 조립품에서도 일반적인 직교 경계 상자를 사용하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공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배송할 때를 가정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링케이지에 일반적인 직교 경계 상자를 적용하면 1600 곱하기 1500 크기의 운송용 크레이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방향이 지정된 최소 경계 상자로 전환하면 크레이트의 크기를 1600 곱하기 440으로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표면 마무리 개선 기능입니다. 인벤터 2024에서는 새로운 마감 기능을 통해 제조 공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모든 외관은 좌측 작업 히스토리에 새로운 마침 폴더에 나열되며 브라우저 노드에서 외관을 재정렬하거나 억제, 이름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표면 마감 기능의 유형은 모양, 재질 코팅, 열 처리, 표면 텍스처, 페인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마감 기능을 사용하여 부품의 제조 공정 표현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속성 창에서는 모양, 재질 코팅, 열 처리, 표면 텍스처, 페인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열 처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해당 외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설명을 추가하고 새로운 단위 유형인 경도를 지정합니다. 적용하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 작업 히스토리에는 마침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며 이 폴더에서 부품에 적용된 모든 작업이 나열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품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부분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모델 상태에서는 도색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기능에서는 도료의 두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이 판의 베이스 코트가 완성됩니다. 같은 모델 상태를 사용하여 두 번째 공정층을 쌓습니다. 최종 도료를 적용하고 몇 가지 노트를 추가하고 다시 적용한 면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면 파란색 페인트가 그래픽 영역에서 프라이머를 덮어쓰게 되는데요. 이는 표면 처리 순서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아래에 있는 표면 처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표면 처리 명령에 입력된 모든 값은 매개 변수 창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환경이나 모델 기반 정의에서 표면 마무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트를 쌓아서 단일 노트에서 전체 제조 과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D 주석 개선 기능입니다. 3D 용접 심볼이 이제 3D 주석 유형 중 하나로 적용되며 그림에서 연관 심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D 용접 심볼은 3D PDF, DWF 및 공유 뷰로 내보내기에 포함됩니다. 3D 주석에서 덮개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1대5 배열이 주석 축적 드롭다운에 추가되었습니다. 기능 제어 주석에 대한 전체 수정자가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3D 스레드 주석에서는 이제 스레드 특징과 관련된 모든 방향이 강조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확장된 이름 옵션을 사용할 때 데이텀 대상 브라우저 노드는 이제 대상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개선된 3D 주석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적용할 때 이제 덮개 요구 사항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 스케일도 1:5를 포함하여 확장되었습니다. 평면면의 프로필에 주석을 추가할 때 2023에서는 전체 주변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2024에서는 전체 영역도 가능해졌습니다. 인벤터 2024의 주석 리본에는 이제 용접 심볼 옵션이 있어 디자인에 용접 PMI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로그는 도면 환경과 거의 동일하여 용접 심볼에 대한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D 주석으로 생성된 정보를 도면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웰드먼트 어셈블리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3D 용접 심볼은 보통 어셈블리 및 심지어 멀티바디 파트 파일에서도 지원됩니다. 또한 QIF 또는 스텝 미사일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다른 시스템 및 뷰어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 개선 기능입니다. 시트 이름이 시트 특성 내 추가되어 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와 부품 목록 대화 상자에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히스토리 내역 아이콘에 필터 심볼이 나타납니다. ISO 표준에 따라 절단선 두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2D 용접 기호가 규격 표준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소의 색상이 시트 색상 설정과 충돌하는 경우 요소를 작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도 메뉴 아래의 새로운 스케치 옵션은 도면 환경에서 스케치 요소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SDK에 속하지 않고 완전한 인벤터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도면 시트나 뷰에 추가하고 이동하며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벤터 2024 출시부터 ISO 표준을 기반으로 엣지 심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엣지 심볼 명령이 주석 탭의 심볼 패널에 추가되었으며 엣지 심볼 스타일은 도면의 스타일 및 표준 편집기에 추가됩니다. 인벤터 2024에서는 요청이 많았던 기능 중 하나인 리비전 클라우드를 도면 환경에 추가했습니다. 원하는 뷰를 선택하고 클라우드를 그리면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어셈블리로 이동하여 브래킷을 삭제하는 등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의 라인 색상은 단순히 다른 레이어로 이동하여 객체 기본값을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리비전 태그를 클라우드에 맞추어 변경 내역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벤터 2024에서 새롭게 추가된 엣지 심볼 명령을 도면 환경에 추가했습니다. 속성 패널에는 심볼을 사용자 정의하는 다양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직 방향, 수평 방향 또는 값 없음과 같은 여러 위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미지에 직접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값 범위, 전체 영역 및 다중면 수정자와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는 뷰 바깥쪽에서 직접 시트를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값 범위 또는 ISO 표준의 다른 유형인 특정 엣지와 대부분의 심볼을 지원합니다. 이미지의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튜브 및 파이프 개선 사항입니다. 이전 버전의 인벤터에서는 강성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 45도 또는 90도 엘보우만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부터 사용자 지정 각도 엘보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엘보우가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에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스타일을 편집하여 사용자 정의 엘보우를 추가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적합한 엘보우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라우팅할 때 인벤터는 45도 엘보우와 사용자 정의 엘보우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속성 창에서 곡선으로 선택하고 5도 간격으로 필요한 모든 각도에 맞춰 스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각도를 직접 입력하여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질에서도 표시되며 부품 목록과 함께 도면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엘보우를 강조하거나 일반적으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 튜브 및 파이프 스타일에서 이를 설정을 녹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엘보우가 사용자 정의로 제작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로직 개선 사항입니다. 인벤터 2024에서는 볼트 작업이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아이로직에 추가된 새로운 함수들은 자동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볼트를 체크아웃하고 파일을 가져오고 볼트를 검색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에디터에 추가된 볼트 코드 정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아이로직 볼트 코드는 볼트 프로페셔널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로직에서 사용자 정의 파트를 정의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사용자 지정 파트를 만들거나 표준 컨텐츠 센터 파트를 사용자 지정 파트로 삽입하고 현재 상태를 캡처하는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dd 커스텀 컨텐츠 센터 파트 함수가 생성되며 파트를 편집하고 캡처 작업을 반복하거나 규칙을 편집하면 아이로직 규칙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폼을 닫을 수 있는 새로운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인벤터 2024에서는 아이로직 코드를 직접 볼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직 규칙 편집기 내에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소스 코드가 제공되며 도움말 문서에서 더 많은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상태나 보관소 버전 확인부터 파일 복사, 보관소 번호 체계 적용, 그리고 체크아웃까지 새로운 작업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코드를 iProperties와 결합하여 그래픽 영역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해당 속성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장하여 구성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품의 매개 변수를 전달한 다음 보관소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과 일치하는 모든 보관소의 도면 사본을 가져와 이미 있는 파일은 재사용하고 없는 파일은 새로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파일에 맞는 새 도면을 생성하고 모든 것을 체크인하면 해당 구성의 전체 사본이 제조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성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JT와 스텝 모두 가져오기 시 UCS 포함 옵션을 지원합니다. 솔리드 엣지 2023을 읽는 기능과 파라솔리드 버전 35의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OBJ 파일을 열 때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퓨전 360 도구에 수동 검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벤터에서 부품 파일을 퓨전 360으로 보내고 수동 검사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퓨전 360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인벤터 모델과 퓨전 360 모델이 동기화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퓨전 360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인벤터 2024와 퓨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해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벤터에서 작성된 파트를 직접 퓨전 검사 환경으로 전송합니다. 퓨전 360에 로그인 후 업로드된 폴더를 확인하여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퓨전 환경이 자동으로 인벤터에서 수동 검사된 파일을 런칭합니다. 그리고 퓨전에서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벤터 2024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소개드렸는데요. 어떤 사용자에게는 이번 릴리즈에서 개선된 기능들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본인이 작업하는 환경 내에서 개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데스크 인벤터는 매년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나오는 2025, 2026 버전에서의 추가될 기능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벤터 2024의 신기능 왓츠뉴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